포천에 있는 육군부대에서 장병들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22일 오전 기준 총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부대 내 전 병력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의정부시가 호원동에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선 의정부시가 특정 종목만 지원해준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정부시가 최근 일부 지역의 수돗물 유충 발생과 관련해 시내 정수장과 광역 상수도 공급 시설을 점검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 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했습니다. 정문영 동두천 시의회 의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2일 포천에 있는 육군부대에서 최소 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8사단 소속의 한 부대에서 병사 2명이 지난 20일 오후 발열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 날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둔지 병력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했는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6명이 양성으로 추가 확인되면서 현재까지 이 부대에서만 총 8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수검사 결과는 아직 다 나오지 않은 상태로 최초 확진된 병사 2명의 감염 경로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초 확진자 2명 모두 이달 초 휴가를 다녀왔고 1명은 지난 10일 외출에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부대 내 밀접 접촉자 50여 명을 격리했고 나머지 부대원도 격리 중입니다. 양주시가 200톤이 넘는 불법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폐기물 업체와 운반자를 적발했습니다. 시는 지난 16일 백서급 방성리 한 공터에서 소음과 먼지가 잇따른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트럭을 적발했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200여 톤의 폐기물이 쌓여 있었으며 추가로 폐기물이 더 운반될 예정이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파주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주시는 관련자 조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의정부시가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이 건립되면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는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470억짜리 테니스장 건립에 이어 이번엔 바둑 경기장까지. 시가 특정 종목만 지원해준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옛 기무부대가 있던 자리입니다. 오는 2023년 이곳에 바둑 전용 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부터 관련 TF팀을 꾸려 바둑 전용 경기장은 물론 현재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국기원회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4월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이 타당한지 외부 기관에 검증을 맡겼고 21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 지역 경제나 의정부의 위상이나 가치를 높이는데 정말 이걸 기여하는. 하지만 경기장 건립에 예산이 얼마나 될지, 또 수익은 얼마나 날지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결과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용역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공개가 안 돼요, 지금. 네. 이런 가운데 스포츠 동호인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정부시가 바둑만 차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 의정부시에 등록된 바둑동호회 회원은 배드민턴이나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 회원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테니스랑 바둑 쪽에 너무 관심이 안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짓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축구인은 지금 바둑 인구보다 테니스 인구보다 10배가 더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반대고요. 의정부시의 바둑사랑 논란은 지난 201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의정부시가 프로암 바둑리그라는 바둑대회에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시의회는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안병용 시장의 취미활동 예산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프로암 바둑리그 예산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하는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본회의에서 예산 전액이 되살아나 최종 통과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470억 원짜리 국제 테니스 경기장을 짓겠다고 했다가 예산 낭비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에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하필 바둑인가? 왜 하필 테니스인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일부 지역의 수돗물 유충 발생과 관련해 시내 정수장과 광역 상수도 공급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시는 모든 시설에 대해 이상 없음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가능 정수장은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활성탄 여과 방식의 정수장들과 달리 밀폐된 장치를 사용하는 급속 여과 방식이어서 유충 유입 가능성이 작다고 의정부시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시내에서 의심 신고가 3건 접수됐지만 수도에서 나온 깔따구 유충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동두천시가 교량 보수를 위해 송천교 등 신천다리 3곳과 강변도로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천교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송내동 선업교와 하봉암동 승전교는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합니다. 동두천시는 차량 통제 기간, 교량 보수와 도로 재포장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차량 통제 기간 송천교는 선업교로, 선업교는 모랫말교로, 승전교는 하봉암교로 각각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천구는 2020년 신규 한탄강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교육생 30명을 모집합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2주간에 걸쳐 소양과 전문교육 등 총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와 해설시연 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환경부가 인정하는 지질공원 해설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격을 부여받은 지질공원 해설사는 연천군 자체 교육을 거쳐 2021년부터 한탄강 지질명소에 배치돼 해설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질공원 해설사 모집에 대한 접수는 오는 27일에서 28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동두천 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민선 7기 남은 2년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에서는 정문영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만나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전반기 지난 2년 동안 전임 의장님, 부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우리 8대 동두천시 의회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주셨습니다. 전반기 의회가 이룬 그 값진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부끄럽지 않게 제 8대 후반기 의회를 시민을 바라보면서 시민의 행복이라는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동천시의회가 묵묵히 그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인구 감소는 국가적인 난제죠. 네, 출생률 저하뿐만이 아니라 동두천시의 지금 특별한 인구 감소에는 지금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인근 지역으로의 유출입니다. 네. 예, 그 인구 감소에 대한 원인은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만큼 근본적이면서도 다각적인 해결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두천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구가 유출되지 않게 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지자체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우수 사례들로 김해시는 이팝나무 조성, 한평군의 나비 축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동두천시에서는 시화인 황매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동두천 곳곳에 황매화를 많이 심어서 동두천을 황매화 도시로 만들고 아울러 황매화 축제 개최,
각도 황매화로 인한 제품 개발 등으로 인해서 관광 아이템으로 개발한다면 관광객은 물론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식물공장은 전략적 식량 공급 시설로서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며 향후 식량 안보를 위한 식물공장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국제 식량 공급망에 전반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최근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분야의 니쇼링을 추진하여 주요 식품 품목의 자체 생산 및 지역 내 공급을 추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인 식물공장은 동두천은 물론 대한민국을 살릴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전적인 지방의회의 역할로 제시되는 것들은 견제와 균형이고 감시와 비판입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 관계를 상호 대립적, 대치적으로만 파악한 데서 나온 견해로 의회의 본질을 모두 다 설명하지는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견제, 균형, 감시, 비판이라는 전통적인 의회 역할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더 고차원적으로 집행부와 의회를 공화적 동반자 관계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수록 시정은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무관심할수록 시정은 어두운 구석이 많아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책, 조언이 우리 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가르치심을 부탁드립니다. 경기 북부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가치, 바로 문화예술 도시인데요. 최근 도민들의 향유 기회가 늘어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슈메이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흐르는 청정계곡, 제목부터 감성을 자극하는 버스킹 공연이 양주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연은 장흥계곡을 문화예술이 흐르는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총 60여 팀의 수준 높은 버스커들이 눈과 귀를 사로잡는 멋진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매주 주말 장흥면 석현리 경로당 인근 계곡과 양주시립 장육진 미술관 야외 무대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우수 작가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기획 전시 프로그램 파마프 2020 온라인 전시는 의정부 문화재단 홈페이지와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오는 11월 14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이 활성화되고 온라인 전시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지역 내 시각예술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연천군에서 한탄강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소양 및 전문 교육 등을 거쳐 환경부가 인정하는 지질공원 해설사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지질공원 해설사는 지질공원의 꽃이라 불리죠. 관광객 눈높이에서의 해설로 지역 역량 강화와 관광 발전에 이바지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장애인 시설 등이 휴관하면서 발달 장애 아동들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LG 헬로비전이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아동 가정에 U+TV 아이들나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TV 아이들나라는 TV를 통해 아동들에게 각종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협력해 발달 장애 아동들이 아이들나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개 가정의 헬로TV 설치와 2년간의 이용요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이와 함께 장애 아동 가족에 대한 심리검사와 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